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8년 3월 교육청 나형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유리함수 파트가 실제로 이제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등장했고요. 어쩌면 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네. 하지만 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수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내용들은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n이 자연수일 때 함수 fx 요 놈에 대해서 함수값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고요. 요 놈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일단 뭔가 이 함수식을 보니까 이 안에 이 n도 보이고요. p도 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냥 n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함수 fx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함수 사이에 함수값의 관계가 1, 5, 3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일단 보이고요. 사실 이제 딱 1, 5, 3 보면 애매하죠, 여러분들. 뭐 증가함수도 아닌 것이 감수함수? 근데 어쨌든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성질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문제를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런 그림 안에서 그냥 가볍게 살펴보게 되면 이런 놈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면 그냥 이런 놈으로 그려지는 거 이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실제로 그려지는 패턴들은 이게 다기 때문에 별건 없어요. 요 놈이든지 요 놈이든지. 근데 성질은 감소하든지 아니면 증가하든지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선생님 F1, F5 증가? F5, F3 감소? 뭐지? 그렇다고 해서 증가 감소가 같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딱 느낌은 어떤 거냐면 뭔가 1, 3, 5 저곳에 왠지 점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유리함수는 성질은 한 가지씩입니다. 증가함수가 되든지 감소함수가 되든지 그런 거예요. 자, 증가함수가 짬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저걸 읽고 나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연수 P의 최소값이 M이라는 거는 뭐 우선 알겠고 자연수 또 n에 대하여 p값이 m일 때 그러면 이곳에서 p값을 먼저 구하라는 그런 의미 갖고 자연수 p값이 m일 때 함수 fx와 함수 gx가 딱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함수 gx라는 놈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구분할게요. 뭔가 지금 함수 자체가 좀 변화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g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놈은 그냥 다이렉트로 뭔가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f5, f3, f1인데 합성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 그냥 뭐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F1에 해당되는 놈을 알파라고 잡고 F5에 해당되는 놈을 베타라고 잡고 F3에 해당되는 놈을 만약에 감마라고 잡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G에 대해서 베타, G에 대해서 감마, 그 다음에 이 G에 대해서 알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것을 만족하는 또 자연수 Q까지 구하래요. Q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의미인 것 같고 일단은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 F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P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그래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1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fx 먼저 정리합시다. fx에 해당되는 놈은요. 2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요놈 같은 경우는 변형하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2x-b 정근선은 요놈이 될 거고요. x에다가 요놈 플러스 y 정근선은 일단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p에 해당되는 놈을 넣어주게 되면은 뭐 2분의 p 플러스 2n이다 라는 게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차피 점근선은 2분의 p하고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요놈이 양수라는 거 정도는 p값도 자연수라고 했고 n도 어차피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그냥 fx를 선생님이 빠르게 그냥 고쳤습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일단은 점근선이 x는 2분의 p가 될 것이고 y는 2분의 1이니까요. 가볍게 나타내 봅시다. 2분의 p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다 찍었어. 대충. 그 다음에 2분의 1은 조금 작게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다가 2분의 p라고 찍었고요. 요 놈은 2분의 1이다라는 걸로 한번 계산해 봤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p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 방향에 대한 설명 그냥 그린 거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서 뭐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게 될 건데 자, 여기 어디를 지나는지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연수 p라는 거 잘 생각하면서 근데 얘를 보니까 F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은 F5, 그 다음은 F3이 제일 크대요. 근데 이곳에 놓이는 수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딱 보잖아. 어떤 얘기냐면 이게 말하는 게 자, 선생님 여기다가 1에 대응될 거, 그 다음에 3에 대응될 거, 5에 대응될 거 딱 돼 있는 건데 자, 요 놈이 X가 1인 놈이고요. 요 놈이 X가 3인 놈이고요. 요 놈이 X가 5인 놈인 건데 각각 얘네들하고 이곳에 해당되는 요 놈들하고 자, 움직여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이 1, 3, 5에 해당되는 이 분포 자체가
조금 느릴까? 조금 늘릴게 위로. 옆으로 살짝 늘릴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늘려봤어요 이제. 자, 이 보라색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 얘가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F1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거 단순하게 선생님이 증가함수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 유리함수는 딱 이 K 자리에 해당되는 놈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순간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돼버린다고요. 아셨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F1, F5, F3 돼 있잖아. 분명 순서는 1, 3, 5란 말이야. 근데 대응되는 함수값은 F3일 때가 제일 크다는 거지. F1일 때가 또 제일 작아요. F5일 때가 중간에 있고요. 그래 이거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3에 대응되는 값 2지점. 그 다음 1에 대응되는 값 2지점. 5에 되는 값 2지점.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저거 나온 거야. 됐어? 괜찮죠 이거? 좋아. 그러면 1에 대응되는 값, 3에 대응되는 값, 그 다음에 5에 대응되는 값 잡았다 우리가. 그치?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요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3일 때 제일 크고요. 5일 때 중간, 그 다음에 1일 때 제일 작은 거 만들어줬어.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결국 이 점근선 2분의 P라는 요 놈은 1보다 큰 곳에 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 P값 먼저 구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P값 가지고서 뭡니까? M을 찾았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이제. 자연수였는데 P값이 M이 되었고 그럼 이제 요 놈을 뭘 해라? 계산해라. 그냥 그런 내용으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에 대해서 1, 3, 5. 그러면 이 뭐 1보다 2분의 P. 그다음 무엇입니까? 그럼 2분의 P라는 놈은 3보다는 작겠지. 그럼 P를 내가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2보다는 크고 얼마? 6보다는 작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작은 M이죠. 그래. 이 P값 중에서 최소값 M. 어차피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일단 N값은 무엇이 된다?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버린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fx에 해당되는 놈이 이제 어떤 모양이 됐는지를 썼어. 자, 선생님이 요 놈은 이제 지울 거고 여러분들 삭제할 거고 이쪽으로 와서 fx를 다시 한번 예쁘게 적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p 값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p가 m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fx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2x-3분의 일단은 x 플러스 2n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인지는 모를 수 있으나 이곳에서 딱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f1에 해당되는 값은요. 왜 f1 값? 이곳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1 집어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뭐 이런 모양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f에다가 5를 대입해 보았더니 f5에 해당되는 놈입니다. 5를 집어넣었더니 7이 될 것이고 또 2n 플러스 5가 되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냥 순차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F3에 해당되는 놈은 무엇이냐?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6, 3분의 2n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으로 찾은 거예요. 되셨지? 그리고 대신 요 놈들 사이에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처음에 너 알파, 너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냥 알파, 베타, 감마로 쓴 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 표현을 쉽게 해주고자.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너는 이쪽으로 와 계시고요. 자, 너는 왜 갑자기 같이 딸려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공간상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는 요 놈 때문에 이런 계산들을 했던 거고, 자, 이제 gx라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이 gx라는 것은 어떻게 쓸 거냐? 요 놈은 또 x 플러스 q분의 여기 y정근선은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다 라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가 쉽게 됐어요. 자, 그냥 고쳐봤어.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거냐면 보세요. F5야. F5는 뭡니까? 베타예요. 그러면 우리는 G 베타 가운데 대응되는 요 놈이 제일 작은 함수값이야. X값 제일 작은 놈. 자, X값 중간짜리 함수값은 제일 작다. F3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마죠. 그러면 G 감마. 자, 마지막으로 F1 G 무엇이 되겠다? 네, 알파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럼 베타에 해당되는 놈이 제일 작고 가운데 있는 놈이 그 다음에 감마에 해당되는 거 앞에 있는 놈이 중간짜리 맨 뒤에 있는 놈이 제일 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얘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GX의 그래프를 이제 판단하건데 점근선을 표시해 보게 되면 Y점근선이 2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적당히 2를 그렸고요. X점근선은 마이너스 Q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Q니까 음수니까요. 여기다가 대충 찍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Q가 될 것이고 너는 얼마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런 그림이 가능한데 잘 들어. 우리는 이곳에서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라는 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맞지? 자,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는 딱 필은 양수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다. 이 n 값은 딱 q의 개수 만족시키더라. 플러스 n. q 값이 좀 클려나? 뭐 느낌은 좀 양수 같은 느낌이긴 한데 또 그려보니까는 비교가 바로 돼버린다, 여러분들. 자, 이게 왜냐면 이 위치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놈이 되어 있잖아. 분명히 알파라는 값은 음수였고요. 베타라는 값은 아까 양수였고요. 뭐 이거 보면 양수인 거고. 그다음에 요놈도 양수란 말이야, 이제. 그렇지? 그럼 음수인 곳에 알파가 하나 잡고. 근데 그거에 대응되는 놈이 제일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음수인 곳에 잡혔을 때 딱 여기를 보게 되면 그럼 알파라는 애는 이 지점에 하나 잡혀야 되고 왜 알파가 여기에 딱 잡히게 되면은 왜 G 알파가 대응되는 게 제일 크대잖아. 근데 알파는 음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라는 놈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지금 그거 해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순서상 베타는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고 감마가 여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조건에 모순이 돼버려. 어때? 즉, 근데 알파는 음수인 게 맞거든요. 그럼 음수인 곳에 그렇다고 알파를 이곳에다 찍어버리면 알파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제일 작아져 버리는 상황이 되잖아.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알파, 베타, 감마 여기에서 어떤 곳에 있는지 잡아놓고 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그림은 아닌가? 라는 생각. 양수 방향에서는 실제로 알파와 베타와 감마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되셨지? 자, 그럼 또 가볼게요. 그러면은요, 뭐 얘는 됐고, 자, 너도 됐고, 요놈들이 끝났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다 됐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그림이 아니라고 우리가 본다면 얘네들은 아닌 거죠. 자, 아니에요. 너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았고, 이 그림도 아니라는 거 알았어. 그리고 이제 뭐 적당히. 그럼 알파에 해당되는 놈? 그러면은 그림은 이제 음수 방향으로. 그럼 얘가 한번 사실 답은 이제 음수인 곳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찾아가는 거야. 음수인 곳에 가정해 보게 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 하나하나 찍어볼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알파라는 놈, 알파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제일 큰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에 알파가 있겠구나. 그러면 저절로 이제 알파가 있을 거고요. 알파가 제일 작은 놈. 그 다음에 이곳 어딘가에 베타가 있겠구나. 이곳 어딘가에 감마가 되겠구나. 즉 알파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곳이구나. G 알파.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 무엇입니까? 베타 감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는 순서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일 큰 놈이 될 수 있게로 기준을 잡아버린 거야. 그게 조금 찾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G, 베타 제일 작은 거 맞아. 그 다음 G 감마.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자연수 Q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는 결국 이 Q와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로 정의되는 요 놈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Q라는 요 존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알파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런 놈이었고요. 그 다음 베타는 무엇입니까? 7분의 2n 플러스 5. 베타라는 놈은 7분의 바로 이거 설명하려고 나온 거야. 할만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뭐 마이너스 이 Q값에 해당되는 놈의 범위를 마이너스 Q값은 결국 이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았고요. 근데 어차피 뭐 Q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Q값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이 Q값의 범위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이곳에 있는 걸 우리가 잡아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어. 잘 봐봐. 이거 선생님이 와 여기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마이너스 7분의 2n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이곳으로 오게 되면 2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자, 조금 신경 더 써야 된다. 그럼 일단은 플러스 1대랑 마이너스 1대로 딱 요 놈 나눠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거 계산했어. 근데 Q값은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크겠지. 그러면 Q값에 해당되는 놈은 결국 2n 플러스 1보다 작다. 까지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가? 뭐 자연수 1부터 잡아가지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 아마 여기 함정에 걸린 친구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딱 짚었거든요. 무엇이냐?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상황 생각했고 이제 마이너스라고 가정했더니 우리가 원하던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조건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찍은 거지. 조건 살려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 바로 이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2q 플러스 n이 0보다 작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Q값이 2분의 n보다 크다는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Q값의 범위예요. Q값 범위 구해주고 나면 뭐 저 시그마 계산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시그마 계산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게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 텐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Q값의 범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쭉 들어간다. 찾는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이겁니다. A1을 찾잖아. A1의 개수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곳에다 그냥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고 Q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과 2 그래서 두 개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A2를 우리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5가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가 된다? 2, 3, 4까지 해가지고 3개가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A3에 해당되는 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2분의 n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값이 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Q값은 얼마냐면 3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게 되면 이곳이 얼마가 됩니까? 7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 5, 7, 9로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하게 되면 2, 3, 4, 5, 6 이렇게 간단 말이야. 5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도 아니고 두 개 건너뛰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A4까지 딱 구하고 나면 A4는 얼마입니까? 4를 집어넣는 거니까 2보단 크고 Q가 되어서 4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9 그냥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개수 세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3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몇 개가 된다? 6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 추론해 보게 되면 짝수 번째끼리하고 홀수 번째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되셨지?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냥 선생님 그러면 여기 홀수 번째끼리, 짝수 번째끼리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짝수끼리 어차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20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홀수항 10개, 짝수항 10개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 2부터 공차 3, 3부터 공차 6 하셔도 되고 2하고 3을 묶고 5하고 6을 묶어서 5에서 11로 갔네요. 그러면 그룹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공차가 6인 걸로.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일단은 90%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시그마 계산할 때 이제 재미삼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건데 K 값이 1항부터 20항까지 AK라는 요 놈을 계산할 때는요. 그냥 홀수 번째 항 2 플러스 5 쿵쿵 따 더하기 3 플러스 6 쿵쿵 따. 근데 결국 얘도 10개, 얘도 10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그냥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얼마? 2A 플러스 n-1인데 공차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플러스 항의 개수 10개니까 9, 공차 3, 27. 그냥 요놈 계산하고 플러스. 얘는 무엇이냐? 또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어떻게 되겠느냐? 3, 그럼 6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차 그래서 27이다. 자, 이것을 계산하는 각각의 등차 수열로 계산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조금 세련되게 가볼게요. 그냥 어떤 거냐면 어차피 요 n자리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왜냐면 홀수가 되면 이 자리가 분수가 돼버리지만 짝수가 돼버리게 되면 이 자리가 자연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 선생님 n에다가 그냥 2k-1 홀수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식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선생님 2분의 2k-1보다는 크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k-1이니까 4k-1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k-2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Q값에 해당되는 놈은 k-2분의 1이니까 k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4k-1. 왜? k-2분의 1보다 큰 자연수는 k가 될 거니까 4k-1보다 작은 놈인 거잖아. 그럼 얘는 4k-2까지 계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어떤 거? 그래. A에 대해서 2k-1이다. 왜? 여기 있는 거. 그럼 4k-2에서 왜 Q값은 이런 놈들이 될 거거든요. 그럼 개수는 뭐냐?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3k-1이다. 라고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이 뭐일 때? n값이 짝수일 때는 무엇이냐? 2분의 2k 뭐 q 그 다음 어디에다가 요 놈에다가 2k를 집어넣은 거니까 4k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 k부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곳에 등장하는 마찬가지 a에 대해서 2k라는 요 놈의 개수를 센다라고 한다면 이 q에 해당되는 놈은 k보다 큰 거니까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4k 플러스 1 바로 직전의 값이니까 4k가 되겠구나. 그럼 얘에서 얘를 빼고 뭐를 주면 하나 더 해주는 게 되겠죠. 그러므로 3k라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우리는 그냥 이 k가 1항부터 10항까지로 고쳐주고요. 요 자리에 지금 구해놓은 2k-1과
자, 이게 홀수항과 짝수항으로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10개로 반으로 딱 쪼개버리고요. 홀짝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찾은 A의 2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1이죠. 이는 무엇입니까? 3K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6K 마이너스 두 놈 더한 거 와주면 되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6에다가 뭐 시그마 6K를 때려주게 되면 6에다가 1부터 10까지의 합이니까 얼마? 55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10번 나오겠다. 바로 뭐니? 330에서 10을 뺐다. 320이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수열 계산하는 과정이 실제로 이제 이 수열 파트의 내용인 거죠. 하지만 정말 여기까지 내용. 실제로 이제 전체 선생님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이 P값과 Q값을 구하는 무리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과정들이 있죠. 사실 이제 거기에 실려 있고 마지막 요만큼 10% 정도가 조금 이제 수열의 성질이 강한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그냥 단순 대입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과 뭐 홀수항, 짝수항 실제로 이제 구분되는 거는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맞죠. 여러분들 뭐 첫 번째 걸 이용하든 아니면 이걸 이용하든 그건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